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없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 해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피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도 함께 보시죠. 실종 지점에서 꽤 떨어져 있는 위치였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무려 38km 떨어진 이 등산곳 앞쪽에서 피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저 바다 어딘가에 아직도 처참하게 살해되고 버려진 우리 국민의 시신이 있다라고 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 해역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 손 붙잡고 판문점에서 같이 끌어안았던 그 정권이 한 짓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었던 김정은의 민낯이 이런 거였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처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대형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김정은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혹하게 처형하고 이복 형제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암살했던 모든 모습들, 아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으로 이 화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뭔가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을 많은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향해서 왔던 태도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게 됐던 연락사무소를 아주 처참하게 폭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예. 여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또 다른 국면들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뭔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이런 건지 참담하는 말씀드립니다. 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이후에도 사실 우리 정부가 말로만 유감 표명했지 책임 못 물었잖아요.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롭게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러한 북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만행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신속한 연락 조치를 취하면서 저 해상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우리 국민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제일 우선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관계가 조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지금 북한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있는 저 사망한 우리 국민은 조업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NLL 인근에서 이렇게 조류나 해류에 따라서 서로 배들이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떠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안전하게 이러한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북으로 송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말 안전하게 취했는데 북이 대한민국에 보여줬던 이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에 이런 끔찍한 일들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와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은 임의로 중간에서 판단하고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 우리보다 더 훨씬 된 사회라 최고 정점, 김정은까지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한기호 의원은 말했거든요.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까지 보고가 갔는지 여부는 본인의 생각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자, 어제 이 이야기가 군이 확인해 주기 전에 정보당국 관계자가 북한의 우발적인 총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한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전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의도적인 거죠. 네. 이제 그게 2008년에 있었던 박왕자 사건하고 다른 점입니다. 박왕자 사건은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총격이고 반인륜적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초병이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의 불안감과 오판으로 잘못 사살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인 사살이라는 측면은 같습니다만 그것은 당사자가 바로 그 이상한 물체가 보였기 때문에 사살한 거고 이것은 최소한 6시간의 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8월 20일 경에 전후로 해서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권력 이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8월 달부터 12월 즉 트럼프 대선 이후까지 북한이 보여줄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일 것이고 평화 무드는 없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김여정에게 이와 같은 대외 통치, 대남 통치를 맡겼다. 최소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6시간 동안에 북한이 뭘 했냐. 물론 해군 사령부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최소한 김정은까지 가기 전에 김여정까지는 소통할 가능성은 개연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6시간의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해서 말하자면 김정은은 남아있고 최소한 김여정 선에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저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10월 10일 당 창건일이라는 것을 앞두고 SLBM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대남 대북 기조가 굉장히 날카로운 시점에 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본다면 예.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2008년에 그 민간인 사살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책임 자체가 어떤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향후에 말로만 규탄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와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김여정 선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러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보고가 됐고 북한군이 의도를 가지고 벌인 행동이다라는 교집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방송을 오늘 하면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